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인 처음 배워봤고요. 조인 활용하는 문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더 복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복합적인 거지 조인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어제 했던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서브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얘를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하던 방식 비슷하게 또 있어요. 보니까 SQL YOG에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맨 아래랑 맨 위에 있는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들 제거해 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이거는 컬럼을 추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뎁트 테이블, 부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로 홍보부서 하나랑 기획부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끝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간까지는 그냥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조인을 사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다 라고 느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가며 풀어보시죠.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긴 했는데 거의 한 30분가량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어제 조인을 배우기는 했지만 지금 이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기는 해요. 사실 그 조인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기본적인 쿼리가 연습이 좀 숙달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쿼리가 아직 숙달이 덜 된 상태에서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반복적으로 해보고 공부하고 복습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안 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본인이 해야 돼요, 노력을. 처음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이 세 개는 이제 세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A5. 자, 얘는 만약 존재하면 삭제죠. 그리고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선택, use, A5. 그래서 이만큼 먼저 한번 세 개 다 실행시켜 놓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때는 지우고 만들고 사용하겠다까지, 없었을 때는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진 못했고, 그리고 만들고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뎁트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은 create 테이블 뎁트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홍보부서나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요,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테이블을 뎁트라고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빼고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고 하는 게 컬럼으로 존재했어야 된다라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PK로 지정할 아이디는 그냥 쓰고 여기에 홍보, 여기에 기획 이렇게 들어왔겠죠. 컬럼으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는 한 세트가 열이에요, 행이에요? 데이터는 이렇게가 한 세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이디는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왜냐? 오토 인크리먼트 부여할 거니까. 그러면 홍보부서에 뭐 어떤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홍보부서의 번호를 여기다가 뭐 1로 지정을 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뭐 할 거예요? 여기 뭐 홍보부서 이름 들어갈까요? 그럼 홍보 이렇게. 여기도 뭐 2번에 기획 들어갔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한 세트인데 이거는 올바른 데이터 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RDBMS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테이블 구조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테이블 구조 안에서 데이터는 항상 이 로우 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한 행이 데이터 한 세트가 되는 건데, 이걸 이루려면 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는 컬럼이 존재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존재해버리면 데이터가 이렇게가 세트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가져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한 세트로 뭘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이렇게 한 줄씩 세트로 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만들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만약에 뎁트 테이블 안에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었다. 얘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부서명이 되는 거예요. 부서명. 뎁트 테이블 안에 있는 아이디, 이거 고유 번호죠.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RED 데이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부서 생성 날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부서 테이블이니까. 어쨌든 부서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테이블일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컬럼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홍보가 들어가는 거였고 여기에 기획이 들어가는 거였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증가를 할 거고요. 또 얘는 그냥 now 같은 거 우리가 함수 써서 넣어준다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테이블부터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테이블을 설계하고 그 테이블 안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거며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하는 것도 나름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안 해본 상태로 해보려니까 막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컬럼을 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네임으로 하죠. 자, ID PK로서 사용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 타입은 뭐 다른 거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 시키려면 숫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어차피 PK 될 앤데 음수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리고 뭐 필요할까요 이제? 자, 좀 디테일하게 써주자면 난널 정도. 어차피 PK가 들어가면 난널이 당연히 되겠지만 난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프라이머리 키도 들어가야 되겠죠? PK로 지정을 할 거라고 했으니. 자, 그리고 네,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이러면 이제 이 ID 컬럼이 가질 수 있는 제약 조건은 웬만큼 다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REG 데이트. 얘는 데이트 타입을 뭘로 해야 되죠?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 하나로 웬만하면 다 커버를 칠 수 있고,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변형해서 꺼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부서가 생겼는데 생성 날짜가 비어있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러면 난널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name, 얘는 부서 이름이 들어갈 컬럼인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받쳐. 문자열이니까. 근데 크기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겠죠? 넉넉하게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부서명이 없다. 이거 맞아요?
안 되죠. 그럼 얘도 안 넣어요. 내가 넣을 데이터를 예상하고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컬럼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 컬럼을 설계하고 그 컬럼들을 묶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을 생성하고 사원 3명을 추가하래요. 테이블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사원 데이터 추가하는 거니까 얘네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create 테이블이고 여기서부터는 insert into죠. 네. 그거를 글을 읽고서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자, create 테이블 이름을 emp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depth는 디파트먼트의 약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emp는 employee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트먼트는 보통 부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employee는 사원, 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약자로 사용을 한다. 뭐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경우는 많죠. 자, 그럼 사원 테이블에는 어떤 컬럼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부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사원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얘도 근데 일단 이거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유한 사원 번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입사일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사람 이름 필요하겠죠? 네임 정도? 그리고 뭐 필요해요?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좀 심플하게 갈 거기 때문에 부서명 정도? 근데 부서명을 뎁트네임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네임을 못 쓰잖아요. 얘도 이름을 담을 거고 얘도 이름을 담을 건데 얘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 이름이고 얘는 사원이 갖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니까 똑같이 어차피 네임이라는 이름을 못 쓰니 얘한테 이거 하나만 붙여주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컬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ID 필요한 제약 조건들 동일하겠죠? REDate 동일하겠네요. Name 동일하지 않을까요? Dept Name 동일하겠죠? 자, 어렵나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만 흐름을 맞춰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부서명 같은 경우는 중복될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여기고 저는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달라 띄어쓰기 안 했었구나. 이런 것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쵸? 제가 분명히 제약 조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니크 여기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얘는 안 되겠죠? 이러면 한 회사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데이터로 보관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겠죠? 첫 번째로 들어온 홍길동은 열심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두 번째로 어떤 다른 홍길동이 와서 나 입사하고 싶어 했는데 너 얘랑 이름 같아서 입사가 안 돼. 이건 너무 세상이 억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팩트지만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은 제약 조건을 주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약 조건 많아야 된다고 이런 거 막 때려 박아버리면 음수 못 넣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제약 조건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를 하자.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없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돼요. 있어서 정말 좋을 거냐 아니면 없는 게 더 좋을 거냐 상황을 잘 보고 있어서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고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건데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이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기획에서 완벽한 설계를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로 실무를 진행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기획만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을 하면은, 자, 회사에 이제 운영부가 프로젝트를 따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제 기획부터 해야 돼. 그러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이 기획에는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기능, 뭐 화면, 뭐 DB,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서버부터 해서 쭉 다양합니다. 이런 기획들을 전부 다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틀을 다 잡아놓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보통 1년짜리 사업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정도 걸려요. 1년짜리 사업 기준으로 4개월 동안 기획만 해요. 4개월 동안 기획을 기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개발을 합니다. 기능을 쭉 만들어 나가요.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자, 하다 보면 이 기획과 틀어지는 일이 아예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애초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기획 자체가 뭔가 허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4개월 동안 열심히 기획을 해놨지만 실제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획을 틀어야 된다. 그럼 틀어야 돼요? 안 틀어야 돼요? 틀어야죠.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가서 수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획서에는 A라고 만들어라고 되어 있지만 A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A로는 안 되겠는데? 그럼 A, B로 만들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것들을 또 문서로 기록을 남겨서 산출물을 쌓아놓고 완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통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리 내가 몇 날 며칠 밤새서 열심히 기획을 해놔봤자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는 게 개발이니까 처음에 너무 힘 뺄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만들어. 하다가 이것 때문에 막히네? 그럼 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보여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얘는 없어야 돼. 기본적인 것들이 좀 판단이 되고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경험치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미 테이블을 아까 만들었으니까 그냥 빼고 진행하죠. 없어도 상관은 없으니. 자, 그럼 2개 테이블 다 생성을 했습니다. 데이터 추가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밑에 있는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insert into emp에 set id는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argdate 얘는 now로 넣어주고, 그리고 name 홍길동, 그리고 depth name 홍보라고만 해놓죠? 우리 아까 여기 데이터를 안 넣었죠? 그러면 얘를 안 넣었네. 얘도 넣어줘야겠다. 일단 얘부터 하고 3명 들어가야 되니까 홍길순, 홍보, 임꺽정, 기획, 데이터 3개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depth, 아까 depth 추가하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insert into depth set argdate. 여기서 만약에 argdate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빼면 여기다가 그냥 name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대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과를 예상해 보실래요? 워닝 나오죠? 에러는 아니에요. 왜 에러가 아니에요? 이거 MySQL이 이 정도는 센스 있게 넣어주긴 하니까. 그럼 얘 데이터 뭐 들어가 있어요? 날짜, 시간, 연월일과 시간을 담아야 되는 타입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넣었어요. 그럼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야, 나는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다 0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날짜와 시간이 있나요?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빼먹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네, 얘 때문이죠. 얘가 없으면 그냥 널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널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라도 넣어줄게 하고 인트는 0, 스트링은 공백, 날짜는 0000으로 세팅을 해주는 모습이죠. 잠깐만요. 이거 키가 늘어날 거라서 자, 이러면 뎁트 테이블 조회했을 때 홍보랑 기획 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EMP도 조회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사원 3명 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밑에 내용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